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까지 선포된 강원도 강릉에 드디어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52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직 해갈까진 아니지만 한숨은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의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조승현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30분쯤 전까지만 해도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 강릉엔 어제 오후 5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에 빗줄기가 굵어지면서요. 기상청은 오늘 새벽 강릉에 호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호우주의보는 오전 9시에 해제됐는데 이후로도 비는 약해졌다 다시 강해지길 반복하면서 계속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은 약 110mm입니다. 지난달 6일과 7일 이틀 동안 30mm 정도 비가 내린 뒤에 강릉에서 강수량이 기록된 날은 7일 있었습니다. 모두 5mm가 채 안 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비다운 비가 제대로 내린 셈입니다. 네, 강릉 시민들의 주 상수원이죠.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오후 4시 기준 저수율이 13.9%였습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던 저수율이 참으로 오랜만에 올랐는데요. 제가 낮 동안에 이 저수지 일대를 조금 돌아보고 왔습니다. 준비한 리포트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잔잔한 저수지 물낯을 굵은 빗방울이 두들깁니다. 수위가 내려가 풀이 자라던 저수지 바닥은 흠뻑 젖었습니다. 오봉 저수지 유역인 강릉 왕산면 일대에 80mm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물그릇에 165만 톤뿐이던 물은 하룻밤 사이 30만 톤 이상 늘었습니다. 줄곧 떨어지기만 했던 저수율도 52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상류로 올라가 봤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 두 곳에 모처럼 급류가 흐릅니다. 많은 강릉 시민들이 저수지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차를 끌고 올라왔습니다. 차오르는 물을 마치 기념하듯 사진으로 남깁니다. 여기에 있는 물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을 때는 제 감정까지 메말라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차 있으니까 되게 벅찹니다. 저수지 아래로도 내려가 봤습니다. 강릉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남대천입니다. 오봉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이 이곳으로 흐릅니다. 어제까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었던 하천 바닥이 물속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벌건 하천물이 세차게 흐르고 볼을 넘어가며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집니다. 하천이 얼마나 불었는지 구경 나온 시민은 해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시원하게 이 상태로 재해 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한 2, 3일만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으로 헬기로 정수장과 저수지에 물 옮기던 작업은 오늘 하루 쉬었습니다. 강릉시는 자체 물탱크에 물 다 쓸 때까지 제한한다던 아파트 단지 상수도 공급을 오늘부터 오전과 오후 3시간씩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앞에 시민분 말씀대로 비가 좀 더 오면 좋을 텐데요.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있긴 한데 해갈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내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오는 17일에도 강릉을 비롯한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가뭄이 워낙 극심한 탓에 해갈까진 아직 멀었습니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이하면 이 기상학적으로 가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강릉에 내린 비의 양이 387.7mm로 평년의 44%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내린 것만큼 큰 비가 몇 번 더 내려야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이처럼 전국의 법원장들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은 즉각 자업자득 아니냐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자 말살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눴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비판하면서
법원장들의 사법권 독립 침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겁니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까지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사법부 말살 시도이자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재판부를 인민재판부로 명명하면서 사법부를 대하는 인식 수준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여당 논의기구에 판사 출신 의원이 없는 만큼 법원의 정상화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법개혁을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처럼 처리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겁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일주일 만에 풀려나서 어제 귀국한 우리 노동자들은 한 방에 수십 명씩 감금됐던 당시에 열악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돌아오면서 현지 배터리 공장은 물론 다른 한미 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일주일 만에 풀려나 돌아온 우리 노동자들은 체포에서 구금까지 모든 순간이 끔찍했다고 호소합니다. 헬기까지 떠가지고 전부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냥 하니까 너무 겁나가지고 사실은 다른 죄수들도 60명이 있다가 여러 군데를 계속 조사를 받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음식이나 물도 냄새가 났고 변기 옆에서 먹고 잘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다는 겁니다. 수갑과 쇠사슬에 묶이며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란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뭔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냥 공장 하나를 다 털어간 거니까. 일부 노동자들은 적법한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다. 그걸 강조했고 당황했죠. 저 같은 경우는 허리 체인에다가 수갑 이렇게 차고 이동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도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습니다. 한미 간 새 비자 시스템을 위한 협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때까지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등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남아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상황 겪고 나서는 다음에도 다 같이 나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JTBC 전다빈입니다. 특검법 여야 합의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서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 사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비판 글을 올리는 등 갈등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심기일전해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 쇄신하겠다고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충원도 최소화하기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정청래 대표는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타협도 협치도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합의한 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정청래 대표의 공개 사과까지 요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이후에도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단언컨대 정치검찰과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사흘 만에 사과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마감 시한에 쫓겨 성과에 급급했다며 원내대표를 저격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어서 특검 소식입니다. 법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내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여기에 계속 응하지 않자 특검이 법원의 힘을 빌린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계엄에 분명히 반대했던 자신을 강제 조사하는 건 특검의 정치적인 선동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는 23일로 정해졌고 증인 소환장도 발송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가 참고인 조사에 거듭 응하지 않자 법원에 증인으로 세워 증언을 남기는 대안을 추진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전 대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박지영 특검보도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거로 안다며 한 전 대표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선동과 무능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특검을 저격했습니다. 페이스북에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할 테면 하라고 한 겁니다. 일각에선 한 전 대표가 계엄에 반대한 건 분명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민의힘 해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주긴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